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세계 최정상의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자존심을 건 승부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결과는 인간이 기계에게 4대 1로 패하고 말았죠. 네, 이후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하였고 사실상 모든 분야로 현재 영역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챗 GPT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까지 침투해 있는데요. 그 덕택에 업무와 생활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그와 관련된 딥페이크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뜻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딥러닝과 페이크가 합쳐진 딥페이크라는 말의 뜻은 실제 인물의 사진, 그 다음에 영상, 동영상이겠죠? 네. 또는 음성, 소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사진, 또 영상, 음성 등을 합성, 편집해내는 기술 또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합성 편집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범죄를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딥페이크 범죄가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 또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진 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유형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성범죄입니다. 작년 8월부터 그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아시죠? 네. 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 딥페이크 음란물의 그 합성 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오히려 일반인, 속칭 지인 능욕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컸고 결국은 관련 법의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 유형은 사기 범죄입니다. 네.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그 삼성전자 네. 이재용 회장 또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인을 사칭해서 네. 높은 수익률의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사기성 광고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유포됐습니다. 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은 없는데 네.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을 사칭한 네. 상금 기부 가짜 뉴스 게시물이 유포되기도 했잖아요. 네. 자, 마지막은 선거 관련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바로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인이 하지 않은 발언, 그러니까 허위 발언이 되겠죠. 그런 발언을 담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네. 올해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작년 말에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네.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그 지인 능욕 사건, 네. 그 영상이 합성되고 또 유포됐잖아요. 네. 그런 사회 문제 때문에 방금 성폭력 특별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합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네. 배포 의사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려고만 제작을 했더라도 처벌됩니다. 개인 소장으로만 네.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벌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봐줬다. 그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그 통상 영상이 오면 이제 이게 특정인의 영상이고 뭐 이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겁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이 보낸 것은 안 보셔야 되고 또 그런 건 대부분 영상에 썸네일이 있거나 그 주요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열어보고 또 그것을 자기 컴퓨터나 핸드폰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법률 규정을 보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의 2 제1항입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 나오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형이 중하죠. 그리고 여기에 배포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기만 하면. 네. 그냥 편집, 합성, 가공한 것만으로 처벌이 되고 오히려 배포 의사가 있었다면 더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구입은 사는 거, 저장,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시청. 네,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물론 그 청소년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특히 집에 뭐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꼭 이런 거에 대한 그 주의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시청한 것까지 뭐 벌금을 처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처벌한다까지 모를 것 같은데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내용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딥페이크 합성물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무슨 그 사람 얼굴 오려서 붙이는 그런 사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그 실제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거든요. 또 그런데 사람이 아닌 그 인공지능이 만들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위험성이 너무 커서 피해자에 대한 빠르고 또 효율적인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의미의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향후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기술과 문명의 중심축으로서 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시청 부분 얘기했는데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국가로부터 있다면 이 또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뭐 공직선거법 또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 그 일부 개별 법령으로 또 그것도 인공지능 활용 범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인공지능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